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6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혹시 들어오고 계신 분 계시면 인사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좀 후덥지근하려고 하나, 그죠? 하루하루 좀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들어오고 계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인사부터 먼저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음, 우리 차이님 안녕하세요. 차이님 옷을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다니세요? 예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근데 제가 매일매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맨날 준비 중이거든요. 이영미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그래야 제가 여러분이 또 궁금한 것도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도 그게 매일매일 좀 숙제인 거예요. 예, 커크드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많은데 이게 여러분한테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매번 고민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있으면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오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은 조직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조직이라고 그러니까 조직을 한번 해봤어야지 그게 문화를 아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아교육기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실은 거기도 물론 큰 곳에 국공립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큰 조직이기는 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 직급이 막 나뉘어져 있는 곳에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제가 보건복지부에 있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일을 할 때는 어마어마한 조직이기는 하지만 조금 그 보건복지부라든지 이제 공무원이라든지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또 일반 기업하고 좀 다른 분위기잖아요. 조직이 조금 폐쇄적인 보수적인 그런 조직의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제가 일을 해봤어 가지고 사실 저는 스타트업이고 조금 더 혁신 막 변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회사의 대표로 있다 보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끌어 나가야 될지 근데 분명히 조직의 문화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대구에서 제가 시작을 할 때는 약간 우리 회사의 이념, 경영 철학 이렇게 해서 친정 언니라는 그런 것들을 내세웠어요. 이제 같이 하고 있던 저희 이제 최고의 이제 그러니까 실장님이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회사에 그런 문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친정 언니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다닐 때는 팀처럼 다녔으니까 친정 언니라는 그런 분위기로 또 그 고객을 만났을 때도 친정 언니와 같은 자세로 접근하자 뭐 이렇게 해서 친정 언니라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참 좋았거든요. 저희들끼리도 참 재밌었어요. 시작할 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처음 차가 이것도 얘기할게요. 제가 처음 이제 차가 없이 1인으로 시작을 하다가 직원이 이제 3명, 4명 이제 늘어나고 짐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산타페를 샀거든요. 왜냐면 약간 SUV가 필요할 것 같았고 그 전에 제 차가 SM5였기 때문에 그래서 2017년에 이제 시작을 하다가 17년 뭐 이렇게 18년 이렇게 있다가 산타페를 샀어요. 산타페를 샀는데 산타페 6인용이라 해도 그게 6인용이 아닌 거예요. 6인용이라고 해서 제일 뒤에 태워봤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이렇게 태우고 다닐 순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나 산타페가 아니고 소렌토였구나. 그래. 내 차가 소렌토였다. 소렌토는 4인까지 탔어요.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지? 그래서 하여튼 소렌토 타다가 그 소렌토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결국은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카니발도 샀어요. 금방.
또 카니발을 사가지고 저희 직원들을 태워가지고 물건도 태워서 물건도 이제 막 해서 막 이렇게 재미나게 다녔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막 김밥도 제가 싸고요, 막 이렇게 음식도 싸고, 정말 저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아침에 뭘 싸가지고 와가지고 차에서 어디가 이동하는, 이제 거기는 대구라는 장점이 있었겠죠. 서울에서는 그렇게 못하죠. 워낙 거리가 너무 멀고 차가 막히다 보니. 근데 저희는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카니발에서 이제 직원들하고 5명 정도, 6명 이렇게 해가지고 친정 언니처럼, 정말 언니들처럼 모여가지고 꼭 등산 가듯이 너무 기분 좋게 갔다가 기분 좋게 일을 하고 돌아오고, 그런 기운들이 다 느껴져서 저희 고객들도 참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친정 언니가 참 좋았었는데, 이제 서울에 와서 이 일을 시작할 때는 조직이 생겼어요. 컨설팅 사업본부, 그리고 마케팅부, 그리고 교육사업본부, 그리고 기획전략실로 해가지고 각 부서가 생겼어요. 이제 진짜 제가 좀 어려워하는, 이렇게 분업화가 돼 있고 조직화돼 있고 시스템화돼 있는 정말 회사가 된 거죠. 그때는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제가 영업하고 같이 일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제가 뭐 마케팅도 제가 하고 다 했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저는 그 부서에서 해달라는 거라든지 부서에서 실행하는 것들을 저는 이제 컨펌하고 관리하는, 또 관리도 각 부서의 관리자들이 있으니까 그 관리자들을 또 관리하는 그런 역할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저는 지금 저희 회사에 가장 어려운 점이라든지 제가 지금 해야 되는 게 조직의 문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컨설팅 사업본부에서는 그 친정 언니와 같은 마음으로는 일은 하고 있지만 정말 친정 언니로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대상이 하이엔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한테 그런 친정 언니와 같은 우와 뭐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걸로 나가서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가업을 실천하는 그 뭐 총괄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태도라든지 그들이 가진 마인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서울이라는 곳에,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인지도가 올라섰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다 잘 이행할 수 있는 그런 태도기 때문에 또 그게 제가 받아들여졌어요. 왜냐하면 저하고는 좀 다른 걸로 컨설팅 사업본부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막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막 이렇게 놀러 가자 막 이런 분위기였다라고 하면 그런 분위기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분위기를 이제 배제를 한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인드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전문가다. 우리는 우리 고객이 우리가 따뜻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 집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조직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 문화를 지금 이끌어 가고 있는데,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아니야 우리 회사는 이런 게 마인드야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오케이 이렇게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육사업부는 조금 더 그 친정 언니라는 그 매개를 교육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인드로 교육생을 만들고, 하며 그 교육생들을 관리하는 밴드 이름도 친정 언니거든요. 그런 마인드로 계속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관리부는 뭐 CS부터 해서 회계가 인사총무들하고 다 있다고 하면 그들의 역할은 친정 언니처럼 해서도 안 되고, 뭔가 이렇게 딱딱 이렇게 뭔가 조직적인 그렇게도 할 수는 없고, 그냥 개별화로 그들은 가고 있어요. 개별화. 그러니까 하고 있는 업무들이 딱 각기 업무들이 있고 업무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다 개별화로 가고 있어요. 인재 중심으로.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 근데 또 마케팅부라는 거는 회사를 또 알려야 되는 거고, 또 하필이라는 표현보다는 다행일 수도 있나? 그러니까 마케팅부는 전부 다 MZ세대로 99년생도 있어요. 구글에서 온 친구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들은 달라요 또. 그리고 같이 뭐 회의를 하고 하면 달라요. 확실히 다르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물론 연령이 너무 다르겠죠. 저랑 20살부터 차이 나는 친구가 있으니까 그 20살 99년생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의 조직은 또 마케팅부는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를 항상 늘 도전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항상 이 추세에 좀 빨라야 되고 트렌드에 민감해야 되고. 왜냐하면 너무 빠르잖아요. 요즘에 제가 시작할 때는 10분 넘는 영상을 또 좋아했는데 사람들이 요즘 10분 넘는 거 싫어하잖아요.
뭐 저도 저만 해도요 쇼츠는 몇백만 막 몇십만 되는데 영상은 제가 37만 구독자인데요 10,000명 20,000명 이렇게 보세요. 그런 것처럼 그러려고 하면 이제 막 쇼츠로 간다든지 뭐 릴스로 간다든지 그렇게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또 그렇다 보니까 짧은 영상에 모든 걸 보여줘야 되고 거기에 우리 회사의 뭐 이념과 우리 회사의 조직과 뭐 모든 것도 알려줘야 되니까 그들은 조금 문화가 그 요즘 말하는 그 MZ들이 문화인 거예요. 자, 저는 각 처음에 잘해야 저는 그거를 제가 지금까지 회사를 이끌면서 그 조직의 문화를 그래 제 회사 안에 있는 조직의 문화를 지켜주는 걸로 저는 우리 회사의 조직의 문화를 이끌어 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각기를 인정하는 거. 근데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온탕 같고 여기는 냉탕 같고 여기는 쉬어가는 휴게실 같고 근데 그게 좋을 것 같잖아요. 이렇게 말 들어보면 제가 말하면서도 이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절대로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왜냐? 그 회사 안에 조직, 그 팀들끼리 융합이 안 돼요. 쉽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방식으로 회의를 하기 시작하면 이쪽 팀원들이 뭐야? 뭐 이렇게 받아들인다든지 그리고 서로가 이 합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회사라는 건요. 여러 조직이 있으면 한 조직의 그런 문화로 가야만 하거든요. 일의 특성은 존중하되 각기 일의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일을 해나가는 모양새는 똑같아야 돼요. 근데 제가 그 각기 조직원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저는 그게 받아들여졌거든요. 저는 그게 다 받아들였어요. 이쪽에 가서는 온탕 같은 거니까 나는 이제 온탕 할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 거죠. 이번에는 이 조직은 온탕 같은 분위기니까 좋았어. 여기는 냉탕 같은 분위기니까 그래 이런 마음으로 갖고 들어가야 돼. 회의를 할 때 뭔가 관리를 할 때 여기는 휴게실 같은 거니까 조금 좀 릴렉스하게 저는 준비가 다 돼 있어서 혼자니까 거기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조직끼리는 안 되더라. 그게 분명히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사실 저희 회사에 그런 게 지금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각기 인정을 했는 게 대표의 오류였다. 판단 미스였다. 대표가 그런 어떠한 조직의 문화가 있는 곳에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관가를 했던 거예요. 아쉬워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문화를 바꾼다는 건요,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아빠 방식이 다르고 엄마 방식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밸런스를 맞춰야지 아이들이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씩 다른 양육 방식이 있겠지만 같은 걸 추구해야 되고 같은 분위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혼돈하지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우리 집은 보수적이었다가 갑자기 누구는 민주적이었다가 뭐 이렇게 너무 양극화가 되면은 아이들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몰라 한다는 거죠. 근데 부모는 쉽죠. 나는 이렇게 가르치면 돼. 나는 이렇게 가르칠 거야. 그러니까 힘들어한다는 게 조직 팀원들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제가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요즘에는 힘들지만 그 조직의 문화를 바꿔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오랜 큰 회사에 있었다라고 하면 그 조직 문화가 어떤 건지 알고 있으실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업들을 다니잖아요. 강연도 다니고 기업들과 컨텐츠 사업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서비스바 하시는 줄 아는데 컨텐츠 사업이 사실 돈이 제일 많은 데거든요. 그래서 질문도 이제 막 나와요. 잠깐만요. 그래서 저가 이제 뭐 삼성, LG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게 아무리 퍼시픽이니까 카카오 뭐 이런 모든 큰 회사들하고 일을 해보면 확실히 달라요. 속도가 다른 곳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조직이 체계가
조직이 결제 체계가 또 빠른 데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뭔가를 요구를 하거나 뭘 했을 때 빠르게 결정되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아니면 그 담당자가 그런 결제권을 갖고 있어가지고 빠르게 저희한테 그렇게 실행을 하라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와 이거를 끝날 때까지도 그거를 딜레이 시키고 스탑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윗선까지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니까. 근데 그게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는 그게 진짜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후자는요, 그게요, 일이 빨리 진행 안 되는 것 같고, 뭐 어떤 회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결정권이 너무 늦고, 그리고 조직의 문화가 약간 보수적이고, 그리고 막, 뭐 결제 자체도 뭐 현금이 아니고, 바로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고, 어음까지 쓰시기 때문에, 여기 뭐야? 라고 했는데, 대신에 그렇게 가니까 문제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쪼여서 뭔가 결정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하청업체잖아요. 거기서 저희가 뭔가를 할 때는 굉장히 일이 수월해지고, 좋더라고요. 어쨌든. 왜 좋은지 모르겠는데, 왜 좋냐면, 그거를 가기까지는 힘들었지만, 딱 어떠한 시스템을 딱 만들어주고 요렇게 하세요라고 뭔가 매뉴얼을 정확하게 해주니까 일하기가 쉬워지더라는 거죠. 제가 이제 책임질 건 없는 거고, 다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다 만들어줬으니까. 그게 어떤 입장에서는 그게 참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조직을 지금, 조직의 문화가 진짜 필요하다. 그리고 그 문화는 회사가 성장할수록 바뀌어야만 하는 거고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야 되지. 그 초심, 우리가 제각했잖아요. 지금 제가 갖고 있었던 그 진언이라는 그 문화로 가다가 저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끌려고 하는 회사의 그런 문화를 잘 이끌어 가셔야 돼요. 안정적으로, 때로는 혁신을 가지면서. 근데 모든 조직원들이 힘들지 않게. 네.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서계리 님이, 이제 인사하러 성명님 들어오셔서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채아님인가요? 그리고 모코토님 들어오셨고요. 최상구님이, 대표님은 어떤 문화로 바꾸고 싶으신가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제가 항상 이걸 명쾌하게 뭐 이렇게 하셔라 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거는 지금 제가 실행하고 있는 문제고, 저에게 떨어진 업무기 때문에, 저도 지금 만들고 어떤 게 좋은 건가.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MZ에 가까운 MZ들하고 일을 해보면 편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트렌드에 좀 민감한 편이고, 채아님, 네. 제가, 트렌드에 되게 민감하고, 그리고 뭐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고, 또 이런 걸 또 인플루언서로 뭔가 또 개인적으로, 회사의 또 대표이기는 하지만, 또 개인 인플루언서로 또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감하고 섬세하고, 그리고 빠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MZ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정말 잘 소통하고 있는데, 때로는 그 편하다는 게 어떨 때는 저는 어쩔 수 없이 또 꼰대잖아요. 45이란 말이에요. 99년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99년생들의 그런 새로운 게 너무너무 신나고 즐겁다가도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컨설팅 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조직화가 되는데 제가 그게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면 막 거기는 다 문서화돼 있고, 왜냐면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내 외근이 같이 움직이는 업무다 보니까 굉장히 조직적이에요. 오히려 컨설팅 사업부가 그럴 것 같지만 아니요. 저희 회사는 또 컨설팅 사업부는 그러니까 너무 조직적이에요. 시스템화돼 있고, 뭐 모든 게 문서화야. 문서에 제가 쓰다가 조금 길게 쓰면 뭐라 해요. 저도 길게 쓰면 안 되거든요. 뭐 그런 데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우리 회사의 분위기에 맞나라고 하는데요. 오히려 그게 탄탄해요. 그리고
상품 개발이라든지 뭔가 일이 있을 때 빠르게 추진되고 뭔가 일이 차차차차 뭔가 제가 뭔가 예를 들어 일을 던졌어요. 아 이런 고객의 이런 칭송 문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게 영상에 올라오면 이거가 너무 좋았다. 이걸 어떻게 상품화 시킬 수 없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딱 던져요. 그러면 그게 일사불란하게 착착착착 움직여가지고 착착착 이렇게 올려가지고 저한테 보고가 딱 들어와요. 너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좋다 이게 어렵다 이게 힘들다 싶더라고도 그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교육사업부에는 제가 옛날 초반에 했던 그 친정언니와 같은 그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너무 좋죠.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마인드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안정을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곳에 있어 보면 발전이 없어요. 왜냐면 계속 한 우물을 깊게 파니까. 근데 우리가 교육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야 된다고 해도 얘기를 했다가 제가 한번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교육사업부지. 우리는 교육하는 사람들이 아니다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부서는 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깊게 깊게 팔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깊게 깊게 파다가는 안 돼요. 우리는 정말 대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맨날 질서와 안정은 되고 철학은 생기지만 그 부서에서는 도태되기가 쉽고 발전되기가 어렵더라는 거죠. 와, 돌겠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저도 계속 매일매일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화를 가진 회사를 갖고 싶으세요? 저 어려워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단연컨대 우리나라의 주거 문화를 바꿨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전에 했던, 왜냐면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정말 많은 연락이 오거든요. 제가 이 일을 십몇 년을 했는데 항상 조금 저평가되는, 그리고 약간 무시당하는 힘든 일이었는데 대표님이 신박한장님 나오고 유튜브에 나오게 되고 대표라는 그러니까 제가 그 살림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되게 유명해지고 되게 힘을 얻게 되면서 그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자기들의 위상이 올랐다고, 처우가 달라졌다고,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 일을 막 십몇 년 하신 분들이 막 그런 연락이 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내가 이런 주거 문화에, 살림 문화에 문화를 바꿨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 자긍심으로 되게 일을 하고 있고, 더욱더 살림 문화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은, 제가 몇 년을 해봤는데 이제 더 이상 뭐 어떻게 막 제가 뭐 진짜 막 뭘 완전 새로운 걸 하지 않는 이상 요런 체제가 계속 갈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외국에 나가고 싶거든요. 외국에서 뭔가를 성과를 얻어와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와라고 한 번 더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K 살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살림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이 K 살림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를 외국에서 한번 빵 터트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정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주거 문화, 살림 문화가 한 단계 성숙해지고 성장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제가 올 목표에 해외 나가는 거, 네, 해외 인플루언서가 되는 게 제 목표거든요. 자, 이걸 뭐 또 멀리까지 갔다만 어디 얘기를 했지? 그 문화를 바꾸는 게 하는데 상해 한번 오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상해 한 번에 어떤 게 전부 다 어디 오세요라고 하는데 그거를 일로 하는 걸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일로 가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인플루언서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포장의사가 당연하시 정리도 당연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당연한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 멀었죠. 자, 그러려고 하면 지금 이거를 저를 통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해외에서 제가 뭔가를 빵 터트리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런 문화가 그렇게 탁 바뀌기는 어렵다는 걸 제가 생각을 해서, 그래서 K살림, 우리가 K영화, K음식, 뭐 K팝, 근데 K살림은 제가 만들랐고요.
일본의 곤도마리에로 인해서 일본의 그런 주거 문화, 그게 수납이거든요. 그게 빵 떴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거가 저는 한계가 우리나라에 그게 적용이 안 됐다고 보거든요. 그게 물론 내 살림을 돌보는 또 하나의 방식이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서 이게 사람들한테 전문가의 인식보다는 그냥 살림 팁을 알려줬다고 생각해요. 수납 팁을. 근데 그게 주거 문화에 바꾸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는 문화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살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보통 뭐 지금도 뭐 상해에 오세요, 뭐 외국 우리나라에 오세요, 뭐 지금 저하고 지금 약간 커넥을 하고 있는 게 실리콘밸리랑 저랑 하고 있는데 실리콘밸리에서도 이제 사업체로 저랑 이제 뭐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갖고는 그냥 저 몸만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인플루언서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서 제 개인적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 회사도 성장을 하는 거고. 저 이거 말을 이제 이거는 또 다른 하나의 또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할 부분이긴 한데요. 그런 생각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제가 말할 것처럼 회사 일이 아니라 제 개인의 역량, 그리고 제가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기 위한 그거잖아요. 외국에서 그렇게 하고 나면 당연히 우리 회사는 그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죠. 저 이지영이라는 사람이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회사, 새삼이라는 회사가 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저 하나로 인해서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문화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1차로 문화를 바꿨으니까. 저는 그걸 자부하거든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회사는 힘들다는 거지. 어렵다는 거지.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려고 이게 세계까지 나갔어요, 여러분. 힘들어 죽겠어요. 회사는 내 맘대로 안 돼. 내 하나는 돼. 대한민국을 흔들 자신이 있어. 해외 나가서 해외가 아니라 전 세계를 흔들 자신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 있어. 근데 우리 회사는 없어. 아직까지도 매일매일 고민이에요. 어려워요. 그리고 그 문화를 만들어 놓고 회사를 이끌어 갔었으면 쉬웠을 건데. 친정언니라는 그 카니발 타고 내가 운전해가 우리 선생님이 다섯 여섯 명 태워갖고 갔던 그 마인드로 회사를 계속 빠르게 성장했어요, 저희 회사는. 그리고 제가 그런 거를 문화? 이런 걸 겨루다 볼 수가 없었고, 또 제가 생각하는 문화는 그 각각의 팀, 조직들을 인정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문화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왜? 우리 회사는 더 클 거고,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올 거고, 또 부서가 더 나뉠 거고, 더 조직화될 거고, 더 분업화가 될 건데, 그걸 내가 다 인정하기 시작한다? 나는 된다. 근데 조직원들이 힘들어 하더라. 그거예요. 어려워 죽겠어요. 이놈의 회사 진짜. 내 맘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모코토님이 문화를 바꾸는 내 문화를 가진 사람이 제자. 이거는 퍼스널 브랜딩에서 제가 하는 말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 역량이 돼요. 저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은근히 사람들을 이끄는 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아침에 같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도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솔직히 지금 제가 뭔가 이렇게 막 큰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의 아침을 저한테 이렇게 맡기는 데는 아주 작은 미미하지만 그래도 여러분한테 뭔가를 파장을 일으키는 힘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힘이 저한테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믿고 저희 이제 교육사업부에 그 실장님이 계시는데 교육실장님이 가더라고요. 선동과 세뇌를 잘한다고. 저보고 정리 분야에서 당신은 정리 기술보다 저 선동과 세뇌를 잘하기 때문에 이게 자칫하면 크게 잘못하면 크게 잘못될 수 있지만 이제 그게 사람들한테 되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그러니까 좋은 영향인 거죠. 네, 흔히 말하는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개인적인 거고요. 회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의 역량을 잘 발휘하게끔 하지만 개인이 뛰어나면 안 돼요. 팀원들은. 회사 대표는 그래야 되거든요.
한 사람의 팀원이, 한 리더가 튀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조직이 무너집니다. 그게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조직의 한 리더가 팀원의, 그러니까 각 팀의 한 리더가 대표의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럼 겹치는 거죠. 대표라는 책임이 참 쉽지 않네요. 내 개인에 대한 자신이 있어. 회사는 없어. 엄서 두 글자에 그 호흡에 다 느껴지네요. 엄서, 진짜 엄서. 내가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도 이 지금 던져진 이 문제를 지금 겪고 있는데, 조직이 커진 다음에 이거를 바꾸려고 하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너무 쉽지 않아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해야 될 투두리스트에 조직의 문화, 성립, 체제 확립, 이거에 대해서 꼭 잊지 말고 여러분이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힘듭니다. 조직이 되고 난 다음에 이걸 바꾸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거죠. 아이들이 영유아 때는 부모가 같이 이렇게 충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나아가자라고 하면 두 사람이 만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머리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부모가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하면은 감당 못합니다. 우리 집은 왜 이래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나 이 집이 싫어라고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청소년기 때. 그리고 이런 자식들이 많으면 누군가는 치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처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집을 경영하는 거 하고, 제가 요즘에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지금 중1이거든요. 사춘기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저희 딸이 고1이에요. 다 겪어가지고 이제는 좀 정착했어요. 안정기에 들어섰어요. 제가 현타가 3년마다 온다 그랬잖아요. 자식도 3년마다 오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3년이거든요. 3년 터울마다 오는 것처럼 회사도요. 저희 회사가 꼭 사춘기를 지금 겪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저희 조직이 지금 사춘기를 겪고 있어요. 자아가, 각 팀원들이, 각 조직원들이 자아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그 자아를 한 자아로 막아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즘에 저는 이것 또한 지나고 나면 우리 딸처럼 안정기에 들 거다. 우리 아들이 지금 집에서도 그렇듯이 회사에서도 내외로, 저는 요즘에 사춘기를 겪고 있는 회사와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들 때문에 정말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춘기를 잘 겪으려고 육아책을 보듯이 저는 경영책을 보고 있습니다. 아들도 잘 경영을 하려고요. 주도적인 엄마가 되듯이 주도적인 회사 대표가 되려고 하면 문화를 잘 만들어야 된다. 오늘 그 얘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좀 해줘요. 질문을 해줘야 내가 뭔가 계속 말을 하지. 자, 문화를 바꾸, 이것도 여러분 맛있고, K살림.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내 얘기를 들을 때 되게 좋아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일은 저의 또 어떠한 개인적인 또 이야기, 영향력에 대해서 퍼스널 브랜딩 얘기를 할까? 한번 이야기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이 꼭 해야만 하는 사업을 어떤 걸 하려고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늘 1인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외주를 주더라도, 외주를 주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의 문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회사를 어떤 문화를 가진 어떤 조직으로 만들고 싶은지 꼭 생각을 하세요. 저도 오늘은 이 영상 밑에 댓글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조직 문화에 대해서 댓글 꼭 남겨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는 늘 변합니다. 변하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걸 원하는지 한번 우리 나누어 보도록 해요. 자, 오늘 좀 말이 좀 길었네요.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답게, 내가 요새 사춘기 아들과 사춘기 직원들 때문에 힘들어서요.
차이님 감사하다고. 제가 요새 좀 힘들어서 오늘은 제가 저답게 오늘 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문하고 모시고 오늘 하루만은 저답게 오늘 회사에 출근하고 아들을 저답게 오늘 아침을 한번 깨주시기 저를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